초등 수학에서 꼭 기억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수학을 가르치다가 최근 약 5년간은 초중등 교과 수학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머님들의 수학에 대한 고민을 들어왔어요.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모두 수학에 대한 고민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첫 시험을 봅니다. 초등학교 때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중학교 때 첫 시험을 보면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부모님들은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아이들은 비교적 덤덤하더라고요. 그냥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걸 점수로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점수를 받아들이고 더 잘해야겠다 결심하는 친구들은 사실 좀 드물죠. 첫 시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학교 첫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친구들은 사실 5, 6학년 때부터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5, 6학년 때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은 저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중학교 첫 시험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첫 시험을 성공적으로 보기 위해서 초등수학 절대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1학년 입학해서 1학년 수학 문제집을 보면요. 굉장히 쉬워요. 수가 1의 자리부터 시작하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숫자와 도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학교 수학 말고 사고력 수학을 시킬까? 쉬운 건 빨리빨리 넘어가고 선행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아니면 예체능이나 영어에 집중하면서 수학은 학교에서만 배우고 나중에 3학년 때쯤 학원에 보내야겠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수학은 1학년 때부터 교과 수학으로 공부를 시키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과 수학 전체에서 챙겨야 될 것은 연산과 개념이에요. 너무 뻔한 답변이죠? 지겹도록 들은 뻔한 답변인데 왜 또 이게 답이냐? 다들 너무 뻔하니까 사고력, 선행, 심화로 관심을 돌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연산은요, 수학 문제를 푸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초등수학 전체가 그냥 연산이라고 보셔도 돼요. 도형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아주 쉬운 개념들로 접근을 하고 그 개념을 배운 다음에 또 연산으로 연습을 하거든요. 이 도구는 1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가 확장되고 계속 확장된 수 속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반복합니다. 이걸 성실하게 초등학교 기간 동안 한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에서 더 복잡한 단계로 쭉쭉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연산을 못해서 수학의 초기 단계인 정수의 사칙연산, 유리수의 사칙연산, 무리수의 사칙연산, 복소수의 사칙연산에서 버벅버벅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가지도 못하고 수포자가 되죠. 근데 이런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초등학교 기간에 사칙연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걸 영재가 아닌데도 너무 빠르게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덧셈 뺄셈을 알려줬는데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학습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연산은 무조건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아이는 문제 잘 읽고 식도 다 잘 세우는데 연산에서 틀려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개념은 어떻게 할까요? 수학은 개연성이 강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각 학년의 개념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1, 2학년 때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숫자와 도형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실질적인 수학의 개념은 3학년 때부터 나옵니다. 기초 도형의 개념도 이때부터 시작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다시 기초 도형부터 반복하면서 확장되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 파트를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때 나오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개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개념을 잘 잡은 친구들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념은 어떻게 공부하죠? 개념은 문제에 적용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할 때 집중을 못하는 친구도 있고 집중을 잘하는 것 같지만 금방 잊어버리거나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스스로 읽어보고 설명해보라고 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도 어려울 수 있고 5, 6학년 정도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데 긴 설명보다는 짧게 설명해주고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적인 개념 문제부터 문장제 문제까지 쭉 풀어야 합니다.
이때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배운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이 필요하지? 이 질문에 계속 답을 찾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리를 중심으로 탄탄한 개념 설명해 주세요. 하는 어머님들의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사실 초등학교 수학은 기초 수학이라 복잡한 원리가 없고 긴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은 사실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문제를 보고 직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이제까지 선생님 개념 설명은 개념 설명이고 문제는 문제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거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아니면 곱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숫자와 한글의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어떻게 하기만 해서 답을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여서 식을 쓰고 연산을 하는 거, 이게 수학을 푸는 논리거든요. 이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야 수학 실력이 길러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개념이 쉬우니까 이 논리를 쉽게 연습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것이지 문제 푸는 논리 과정은 똑같거든요.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하는 것이고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수학 공부겠죠. 초등학교 수학에서 꼭 챙겨야 할 연산과 개념, 그리고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는 3학년인데 5학년 수학하고 또 중학교 수학하고 이런 경쟁들을 아이들끼리도 하나 보더라고요. 물론 선행이 필요한 친구는 해야 하고 선행을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 소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나의 아이가 학년에 맞는 개념, 연산, 개념 적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안 되어 있다면 오늘이라도 아이와 함께 바로 연산 문제집 20분 풀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꼭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